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아프신 분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보험 채널에서 웬 갑자기 성년후견인 제도냐라고 하실 텐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 꼭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성년 후견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마찬가지로 성년의 경우에도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을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고, 후견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을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때는 그냥 아프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가정법원에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아프신 분이 법원에다가 이 성년 후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년 후견을 신청할 정도면 제대로 의사를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아프신 분의 병원 소견서와 진료 기록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프신 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심리를 통해서 후견인으로 신청한 분에 대해서 후견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이러한 내용이 후견 등기부에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후견 등기부를 떼보면 누가 후견인인지 알 수 있겠죠. 성년 후견인이 되면 아프신 분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아프신 분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예금에서 인출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 외에도 아프신 분에게 무언가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쓴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보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고 쳐요. 그런데 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신 분이 보험금 청구권자라고 하면 실제로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또 사고가 일어나서 자녀들이 모두 사망했는데 유일한 상속권자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라고 하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프신 분의 나머지 가족이나 친족들이 아프신 분에게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주려면 먼저 아프신 분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프신 분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으셔야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험금 청구하실 때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죠. 이 선임 행위를 할 때도 성년 후견인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잘 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셔야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프신 분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수를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보수를 지급하는 허가를 위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체결하신 계약서를 다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도 법원에다가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오늘은 보험금 청구도 하지 못할 만큼 아프신 분들의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 지정을 한 이후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성년 후견인 분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게 된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